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가 당첨자 발표까지 마무리되고 이제는 계약 체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아파트인 만큼 1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예비 당첨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은 형성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층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께 두 가지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저층이라도 내가 살기 괜찮다면 계약하셔도 된다입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분양가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3, 4년 전 분양가와 비교한 분석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고요. 현재 시세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분양가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높은 층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셔도 된다입니다. 청약통장이 아깝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에 미련을 두시는 건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25년 5월 6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을 보시면 중도금 1차 납부일이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매하기 편하게 일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죠. 회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금 납부 전에,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신청 전에 분양권 전매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돼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괜찮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사실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84A 타입, 59A 타입이라면 15층 이상 프리미엄 2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거라 예상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 계약자분들이 원하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수자분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매수할 만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금액입니다. 물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납부일 이전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에서 매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미 중도금 대출도 신청했고 어차피 무이자라 급할 게 없어지니까요. 참고로 분양권 매물은 네이버 광고를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90일 전부터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매수, 매도의 눈치 싸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시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에서 시세를 조정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인 매물이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분께 4억에 팔라고 하면 파실 건가요? 반대로 매수자분께 6억에 사라고 하면 사실 건가요? 얼마 전에 사무실 방문하셨던 손님께서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왜 부동산에서 가격을 맘대로 정하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나 네이버 매물처럼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부동산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금액을 부동산에서 조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세는 더더욱 그렇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설이 조금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로얄동이 어떤 동인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간거리를 굉장히 여유 있게 배치했기 때문에 앞이 막히거나 조망권의 제한을 받는 동은 없어 보이는데요. 남동향이냐 남서향이냐에 따라 선호도가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해가 오랫동안 들어오는 남서향이 조금 더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제가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을 때 101동에 당첨되신 분들은 101동이, 106동에 당첨되신 분들은 106동이 제일 좋은 동 아니냐고 하시는데 물론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제 결론은 특별히 로얄동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계약하셔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기타 다른 요소들을 전부 배제하고 판단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현재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인데 2028년 입주 시기를 고려한다면 아파트 가격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아니 전혀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 절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분들도 서류 접수는 하셔야 하고요. 당첨자분들 중에 계약하지 않은 동호수를 예비 당첨 순번에 따라 추첨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추첨하는 날 견본주택을 방문하시면 사전에 어떤 동호수가 남아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층수가 없다면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비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사용한 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통장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추첨까지 참여해야 청약통장이 사용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당첨 순번이 몇 번까지 가능성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세대수에 따라, 인기 타입에 따라, 또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략적이라도 예상을 해드리면 1000세대 이상의 경우 150번에서 200번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불참하시는 예비 당첨자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 당첨 150번이라고 해도 내 앞에 149명이 모두 추첨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좋은 동호수를 선정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먼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에 성공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요. 분양권 가격, 분양권 매수 매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미소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